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4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간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은 4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에 대해서 한시적 제재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5월 초가 되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 이란산 원유를 구입해온 5개국은 이란산 원유 도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미국은 작년 5월에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작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작년 11월 5일부터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터키, 그리고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 등 8개 국가에 대해서는 올해 5월 2일까지 예외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입국들의 대체 도입선 전환을 돕기 위해서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예외 조치를 인정받은 8개국 중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대만은 이미 작년 말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현재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 5개국입니다. 미국의 이번 발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상이합니다. 일본은 작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탈퇴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이란산 원유 도입이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체 도입선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 이번 조치에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 그리고 터키 등 평소에도 미국과 각을 세우고 미국의 행보를 탐탁지 않게 여겨온 일부 국가들은 유엔 제재가 아닌 특정 국가 즉 미국의 제재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유예 조치 종료를 예상하고 대체 도입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일부 제품 가격의 인상 외에 큰 충격은 일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서 미 정부와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당혹해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5월 2일 마지막 순간까지 국내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국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세계를 위협하고 중동 정세를 흔들고 있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이제 제재 수위를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날 기세가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 그리고 폼페이 국무장관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후까지 협상은 하고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북핵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핵심 현안 처리마저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미국이 주요 국가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타도 이란을 외치고 나선 상황에서 한국만 콕 집어서 이란산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적 조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겠다는 외교적인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난 이란산 원유 문제는 깨끗이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소나기를 피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내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를 직접 챙겨주겠다고 나설 정도로 미일 양국 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즉 4월 26일에 외부 인사, 그것도 외국 정상부부를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할 정도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지극한 친밀도와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프라이빗한 자기 집 행사에 외국인을 초청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마지막 결론을 낼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국가 간 외교관계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상대편으로부터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냉정한 관계 속에서도 정상들 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다 보면 예상 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7년째 총리직을 맡고 있는 아베 총리는 그 작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지금 워싱턴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 되면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등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과연 어느 나라를 진정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란산 원유는 기본적으로 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편하고 비용이 상승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체 공급처를 찾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 문제는 우리의 목을 쥐고 있는 수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수출을 해야지만 원유를 사오고 원자재를 사오고 그리고 식량을 사올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뿐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하청업체와 수십 수백만 명의 임금 및 일자리가 직접 간접으로 이리저리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 끝에 규모를 줄이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에서마저 고율의 관세를 얻어맞고 미국, 일본, 독일 차에 맞서서 이제까지 그나마 우리가 내세울 수 있었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산 원유 도입 문제는 이제 우리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우리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 도입선 발굴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간의 대결이 고조되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가고 이에 따라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8일에 이란 정규군의 한 축을 이루는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바로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 센트럴 커맨드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일요일에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미국과의 한판 대결에 나서겠다는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4월 21일 일요일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카메네이는 신임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부사령관을 맡아오던 호세인 살라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7년부터 13년째 혁명수비대를 지휘해온 모하메드 알리 자파리 사령관은 비교적 한직으로 알려져 있는 혁명수비대 내 교육사령관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신임 살라미 사령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생으로 이제 59세가 되는 살라미 사령관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초강성 인물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언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에 이슬람 혁명 40년, 즉 1979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40년간을 제1단계로 규정하면서 이 시기가 적들을 차단하고 후퇴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의 40년, 즉 2단계는 적을 추적해서 패배를 안기는 단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한판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갑니다. 이란은 만일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도양을 지나 오만만에서 서쪽으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입니다. 북쪽에는 이란이 있고 남쪽에는 오만이 있습니다. 이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것은 22해리에 불과합니다. 1해리는 1852m입니다. 해리와 마일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선박들이 쉴 사이 없이 지나는 항로 자체는 폭이 불과 6km입니다. 육상의 고속도로와 비교한다면 2km 폭의 중앙선, 중앙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각각 2km 폭의 상행선과 2km 폭의 하행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좁은 항로를 통해서 하루 33척의 대형 유조선을 포함해서 각종 화물선과 군함들이 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전반기 중에 이 해협을 통해서
저 안쪽에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한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생산된 원유가 대형 유조선에 실려서 하루에 2,200만 배럴씩 각국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세계 원유 물량의 24%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불과 6km짜리 좁은 수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원유의 대부분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원유 물량은 미국 소비량의 10%에 불과한 일일 170만 배럴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아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 걸쳐서 원유 가격 그 자체가 급등합니다.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경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설치된 육상의 송유관을 통해서 이동 가능한 물량은 390만 배럴입니다. 결국 하루에 해협을 통과하는 2,200만 배럴 중에서 1,800만 배럴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올 길이 없는 셈입니다. 국제 유가는 150만 또는 200만 배럴 정도만 일시적으로 수급의 이상이 생겨도 곧바로 폭등합니다.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단 하루 또는 단 며칠간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면 그 파장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까지 11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식량과 의약품 등을 수입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원유 수출이 제로가 된다 해도 이란으로서도 자국의 식량 수입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카메네이 이슬람 신정체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내세워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는 아니더라도 해상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 지나가는 선박의 흐름을 느리게 하거나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1988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함정 사무엘 로보초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큰 구멍이 뚫렸고 이에 따라서 미군은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단 48시간 동안에 이란의 원유 운반 터미널 2곳이 파괴되었고 이란 해군 전력의 4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국제 유가는 벌써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5.89달러, 그리고 영국산 브렌트 원유는 74.40달러로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은 계속 높아갈 것입니다. 신임 이란 혁명수비대 살라미 사령관은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 시기에 자신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살라미 사령관은 좁은 페르시아만에서는 바레인주 등 미 5함대 소속의 대형 수상함이 대형 군함들이 움직일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최대 시속 50노트, 즉 90km에 달하는 이란의 빠르고 작은 고속정들과 페르시아만을 따라서 포진한 이란의 해안 미사일 포대를 동원한다면 미 해군과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데 이어서 이제 5월 2일부터는 이란산 원유의 전면 수출 금지에 나섭니다. 이란 정권의 교체를 노리는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 작전에 맞서는 이란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은 없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이란 수출의 50 내지 60% 그리고 국민 총생산 GDP의 15%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11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업다운을 거듭하고 중국과 인도, 터키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긴장이 높아가고 그리고 유가는 내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갑니다. 북핵 위협 하에서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하에 있는 일본과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이란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를
피해 나갈 명분도 없는 셈입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에 이제 예외 조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위험 속에서 폭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동맹에 작은 실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또 한 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평소에 신뢰를 쌓아야 급할 때 찾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 동맹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